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이직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직에 대한 컨설팅 요청 주시는 분들이 5% 미만이었다면 최근에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10분 중에 1분 혹은 2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이나 계약직, 정부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력들을 활용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이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는 것을 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을 전부 다 뗄 수 있는 건데, 그 이력을 제가 최근에 조회를 해보니까 10곳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르바이트나 짧게 근무한 곳을 제외하면 크게 한 7개 기업 정도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는 금융 관련된 기업이 3곳, 여행사 관련된 기업이 4곳 정도 되더라고요. 순서는 금융, 그 다음에 여행사 1순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권을 먼저 준비하다가 이제 여행사로 전환을 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곳에 근무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직을 성공했던,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프로 이직러였으니까 이직하는 방법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직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당연히 왜 퇴사했냐, 거기에 꼬리 질문으로 근무기간이 짧다면 근무기간이 짧은데 어떤 퇴사 이유냐 라고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기 싫어서 짧은 경력 사항을 넣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면서 조금씩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직무가 같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왜 이직하냐, 또 꼬리 질문으로 그 전 회사와 우리 회사와의 비교, 그 전 회사는 어땠는데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을 보고 이직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직무를 바꾼 경우, 저와 같은 경우죠. 이렇게 바꾼 경우에는 왜 직무 바꾸냐, 바꾼 직무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3가지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왜 퇴사했냐, 이거는 정말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둘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퇴사를 좋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좋게 하는 경우는 계약 만료로 인해서 퇴사했습니다, 혹은 기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경영이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동이 저의 퇴사 이유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 만료나 좋게 하는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되 면접관 입장에서 수긍할 만큼의 쿠션들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너무 솔직한데 팀장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퇴사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야근이 많아서 퇴사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하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래 솔직하구나, 근데 우리도 야근할 수 있는데, 혹은 우리도 팀장이랑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쟤는 퇴사할 건가? 라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솔직함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쿠션들을 좀, 예를 들면은 기존 회사에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변화성이 없었다, 근데 내가 지원한 이 회사는 이러한 변화성을 주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이러한 성장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은 업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였다 라고 나의 과거의 회사에 대한 질문을 물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왜 지원했는지까지 빌드업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고 답변에 대해서 조금은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할 게 없다면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근에 좀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걸 보고 이것보다는 조금은 위치적으로 가까운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많은 에너지를 일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였다,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죠.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가 지원한 회사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답변을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서 나의 기업에 대해서 내려 깔거나 나의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회사에 대해서 내리까는 거는 면접관 입장에서도 좀 좋게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존 회사에 대한 얘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지금 지원한 회사의 이런 점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다, 이런 점으로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왜 퇴사했냐, 왜 이직했냐에 대한 걸 공통적으로 묶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왜 퇴사
퇴사했냐?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혹은 내가 놓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랬지만 이직하려고 하는 너희 회사는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이직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직무를 바꾼 경우가 있죠. 네, 이 경우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금융권 3개, 여행사 4개 이렇게 순이었는데, 제가 여행사로 옮길 때는 정말 많이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처음 여행사 딱 진입할 때는 많이 탈락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권 경력 다 빼보고요, 나중에는 금융권 경력은 넣었는데 거기에 여행사랑 접점 있는 것도 맞춰보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하자. 그래서 금융권 경험 3개 중에서 하나만 살렸어요. 손님을 정말 많이 만났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루에 지점에 고객이 200명 이상 오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외국인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연령층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흥미가 더 컸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응대 스킬도 늘었던 것 같다. 그런 점들이 내가 여행사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직접 고객을 모시고 인솔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근무하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기록해두는 게 좀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누군가는 나 딱 여기 1년만 하고 이직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장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상치 못하게 기회가 돼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내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때 내가 그 기업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배우고 있는지, 어떤 업무가 나에게 어렵고 어떤 업무가 나에게 맞는지를 조금은 기록해두면 추후에 면접 답변 구성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크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답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저의 팁인데, 서류나 이력상에 너무 짧은 것들을 다양하게 넣지 마세요. 저는 현재 기업의 대표인데, 제가 기업 대표로 인재를 좀 채용하다 보니까 제가 인재를 채용할 때 좀 많이 보게 되는 게,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게 많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더라고요. 막 5개 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뭐 2달, 3달, 정말 많은 게 6달밖에 안 돼요. 그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니까 그 사람을 면접으로까지 이끄는데 좀 저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을 저도 채용을 한 사례가 있고 지금까지도 잘 근무하는 사례도 많지만, 그럼에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다면 다 넣어도 되죠, 당연히. 근데 짧다면 한두 개만 넣고 작성은 하지 말고 대신에 면접 답변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뭐 무슨 뭐 경험이 있나요? 이거 관련된 거 있나요? 하면 내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물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경험은 여기 이력서에 넣는데 얼마나 근무했나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면접까지 이미 올 수가 있었고 면접에 왔을 때 그거를 잘 얘기하고 풀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근무 경험이 짧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제외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 노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경력이 딱 하나만 있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뭐 5개 이상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의 업무나 직무적으로 잘 준비하고 내가 지금 이직을 하려는 회사,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와 어떤 부분들이 잘 맞고 내가 면접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금은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직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면 신입 채용과는 다르죠. 저 사람도 뭐 2, 3년 경력이 있고 이 사람도 4, 5년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업무라고 하면, 나는 은행에서 대출 업무도 하였고 뭐 어떤 업무도 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하였다. 그 업무 속에서 어떤 거를 얻었다 정도까지만 가면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사례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업무를 하다가 이걸 잘해서 뭐 영업왕을 수상한 적이 있다. 혹은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런 민원, 클라임이 발생하였는데 이 민원을 나의 어떤 응대 방법으로 대처했다. 이런 플러스적인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은 경력 속에서 경험을 얻었고 그 경험 속에서 본인만의 어떤 업무 노하우나 스킬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직할 때 이런 분들을 좀 고려해서 풀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 평균 영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고 또 제가 직접 해본 거기 때문에 전달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